네, 저는 19대 국회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대 총선 때 강서을을 선거구로 삼아서 출마했습니다만 주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지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고, 또 그러자면 국회에서의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21대 총선에 출마해서 반드시 당선되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개혁 과제들을 국회에서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되겠다. 또 그래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큰 방침처럼 비대면 접촉의 선거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SNS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정책과 소신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혀 주민들을 만나뵙지 않을 수는 없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후보 입장에서는 얼굴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피켓에다가 커다랗게 사진을 넣어서 눈인사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우리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의 방역 활동, 소독 활동을 좀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께 소통하고 또 지지를 유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잘하는 일이라. 유권자들 뵐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2가지예요. 하나는 국회에 가면 싸우지 마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평소 때 좀 많이 다녀라. 2가지. 그렇죠. 둘 다가 다 어려운 과제이면 틀림이 없는데, 역시 주민들은 진정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로야 누구나 다 잘하겠다고 하고 누구나 다 자신이 최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확인하고 싶어라 하시더라고요. 역시 정치의 핵심과 본질은 진정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아요. 전 세계가 평가하듯이 민주국가로서의 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강제적 방식으로 차단하거나 봉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면서도 정부 인력과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염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단, 격리 치료를 하고 해서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확진자의 숫자라든지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또 자기 위생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보 공유의 투명성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을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추경도 편성해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과감하고 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강서을부는 전형적인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여기서 초선을 넘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별로 없다.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또 정치 이슈에 따라서 선택이 늘 달라졌던 곳이어서 판세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4년 전에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로 뭐 지역을 떠나거나 하지 않고 지역을 꾸준히 지키면서 활동을 해온 것이 좀 있어서 지역에 연고 없이 갑자기 이제 전략공천 되어서 온 상대 후보보다는 뭐 인지도 면에 있어서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앞서갈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판세를 장담기 어렵고 결국 선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듯이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에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강서구는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곡 첨단 연구 단지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기에 와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은 저는 김포공항을 주민 친화형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활성화해놓는 것이 그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을 폐지했을 때부터 이 지역에 쇠락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공항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을 다시 허용해도 인천공항의 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비행기 타러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서 뭐 도서관도 넣고 스포츠센터도 넣고 또 뭐 쉼터도 넣어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가는 주민 친화형 공항으로 바꿔내면 그 김포공항이 마곡과 더불어서 우리 강서의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또 지역 개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강서의 첨단 과학기술 융합대학원을 좀 유치해서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세대 인재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적으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가 너무 취약해서 꽃피는 시민청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 지역의 문화예술 벨트를 구축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이제 마곡 개발로 교통 체증이 심해졌고 또 인근의 신도시들도 개발되면서 이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마곡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도로를 신설하거나 또 방화대교가 인천공항 가는 공항고속도로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방화대로하고 연결해서 강서구에서 방화대교를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한강 이북으로 직통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각본 없는 인터뷰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총 슬로건은 강서를 새롭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간에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던 김성태 의원이 지역에 이러저러한 기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말년에는 강서 구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강서의 정치 자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2의 도약기를 막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그간에 우리는 뭐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것에 고도 제한에 묶여서 자포자기하고 또 서울 외곽에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김포공항을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려는 발상의 전환과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외곽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를 새롭게, 이것이 진성준의 총 슬로건입니다. 마곡 개발로 교통 체증이 심해졌고 또 인근의 신도시들도 개발되면서 강서는 그렇게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힘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청와대하고도 직통해서 국비도 끌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서울시하고도 바로 통해서 서울시비도 끌어올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강서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참신한 새로운 일꾼을 부르고 있는데, 진성준이야말로 뭐 당정청 국회에서 모두 경험을 갖추고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강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차례 비례대표를 하셨고 또 정무기획 이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이 탄생시킨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부응해야 될 책임을 안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있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여소야대 국회에서 번번이 제1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청와대의 의지가 아무리 크다 한들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회에 나아가서 개혁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당의 공천의 관문을 통과한 것은 아니고요. 실력을 인정받고 또 지역에서 기반을 인정받은 후보들에 한해서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완으로 그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설계도 같은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 담아놓는 설계도 같은 것인데, 우리 헌법이 이미 30년 전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다. 저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헌법인 만큼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 발목을 잡는 것이거나 또 제 목을 겨누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들이 선출된 이후에 국민의 일반 의사와 무관하게 제 멋대로 정치활동을 하고 또는 방기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절대로 어떤 국민적인 분노와 능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의 본래적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서 책임 정치의 기풍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 혁명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에는 코로나와 전쟁을 벌여야 하고, 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충격과도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에 국민과 하나 된 정부가 필요하고,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정부, 강한 여당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는 자세로 저를 갈고 닦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국정 운영의 경험도 쌓았고 또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서울시정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청와대와 직통하고 또 서울시와 바로 통하는, 그래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고 또 인적 자원을 동원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젊은 실력가 진성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